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지각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할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생물 했었죠? 그래서 요번에는 지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지각. 자, 이 지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구의 가장 겉부분이에요. 즉,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요거 순서대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선은 원소라는 건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에요. 이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요. 그 다음 이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요. 그 다음 이 암석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 지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소라는 건 뭐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부터 봅시다. 어떤 애들로 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요, 이때 여러분들이 우선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제일 많은 거랑 그 다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산소고요. 그 다음이 규소예요. 요거 둘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제일 많은 거, 그 다음 많은 거. 자, 그 다음으로는요, 뭐 알루미늄이나 그 다음이 이제 철,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뭐 나트륨, 그 다음에 이제 뭐 칼륨,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애들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광물이 돼요. 광물. 자, 이 광물은 뭐냐면 암석을 구성하는 알갱이에요. 이걸 광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게 약 4,000가지나 돼요. 4,000가지를 다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 1년 내내 광물만 배워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먼저 하게 되냐면, 조항광물. 이 조항광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4,000가지 광물들 중에서, 즉 광물들 중에서 주로 많이 들어있는 광물, 이걸 조항광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4,000가지 중에서도 주로 이제 많이 있는 애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조항광물의 종류를 보시면요, 어떤 애들이 있느냐면 뭐 장석, 석영, 흑운모, 남석, 섬석, 휘석,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이때 잘 봐두셔야 되는 건 누구냐면 이 장석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들어있는 애들 중에서도 이 장석이 제일 많아요. 자, 두 번째
이 조항 광물의 색을 보시면요. 자, 조항 광물의 색을 보시면 어떤 애들은 밝은 색을 띠고 있고요. 어떤 애들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밝은 색을 띠고 있는 조항 광물에는 어떤 애들이 있느냐? 뭐 장석이나 석영, 얘네들이 밝은 색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광물에는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뭐 흑은모나 감람석, 각, 섬석, 휘석,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왜 어떤 애들은 밝고 왜 어떤 애들은 어둡냐라는 거예요. 즉 색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왜 어떤 애들은 밝은 색을 띠는데 어떤 애들은 어두운 색을 띠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성분 때문에 그래요. 철하고 마그네슘의 함량 차이예요. 즉 철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양 차이 때문인데 이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 철하고 마그네슘의 함량이 많을수록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어두운 색을 띄어요. 그러니까 밝은 색을 띠는 장석이나 석영은 철하고 마그네슘이 거의 없는 거죠. 그 다음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흑은모나 감람석이나 각성석이나 휘석, 얘네들은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책에는 조항 광물의 뭐 특징, 성질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게 겹쳐져요. 또 나와요. 그래서 그냥 광물의 특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광물의 특성이라는 건요, 뭐냐면 다른 광물하고 구별되는 성질이죠. 이걸 광물의 특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색. 즉 그냥 겉으로 드러난 색이에요. 색깔이에요, 색깔. 그러니까 금은 노리끼리하고, 뭐 구리는 뻘겋고, 뭐 철은 은백색의 광택이 나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냐면 조흔색. 조흔색이에요. 조은색 아닙니다. 이 조흔색인데요. 이 조흔색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광물을 조흔판. 근데 이 조흔판은 뭐냐면요, 초벌구이한 도자기 판이에요. 그래서 자기판 에다가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의 가루색이에요. 이걸 조흔색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세트로 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광물의 색과 조흔색 봅시다. 그래서 총 6가지예요. 표를 좀 간단하게 할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요, 우선은 광물하고 겉으로 드러난 색하고 조흔색을 서로 비교해 봅시다. 자, 이때요, 여기 있는 3개랑 여기 있는 3개는 세트로 잘 나와요. 세트로. 왜 세트로 잘 나오냐면, 자, 우선은요, 금이나 황동석, 그 다음에 철석 같은 경우는요, 겉보기 색깔이 다 노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다 금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긁어서 좋은 색을 비교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색깔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색을 비교해 보면요, 금은 노란색이 나와요. 똑같아요. 근데 황동석은요, 녹흑색이 나와요. 녹흑색은요, 여러분들 학교 칠판 떠올리시면 돼요. 학교 칠판. 그러니까 녹색은 녹색인데 진해서 까만색에 가까운 녹색. 그다음 황철석은 검은 색깔이 나타납니다. 검은색. 그래서 요 금하고 황동석하고 황철석은요, 3개 비교하는 거 세트로 잘 나와요. 그다음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흑운모나 자철석, 그 다음에 적철석. 자, 그래서요, 우선은 얘네들도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두 다 겉으로 보면 까만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좋은 색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니까 광물의 가루 색깔을 비교해 봐요. 그러면 흑운모 같은 경우에는요, 흰색이 나와요. 근데 자철석은요, 똑같이 검은색이 나와요. 그다음 적철석은요, 붉은 색깔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때 요 녀석도 잘 봐두셔야 돼요. 누구냐면 두 번째, 석영. 이 석영의 조흔색은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조암광물의 특징에서 석영의 조흔색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석영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조흔판보다 단단해요. 조흔판보다 단단하다라는 건 뭐냐면 안 긁혀요. 어떻게 가루 색깔을, 그죠? 그래서 이 석영의 조흔색은 어떻게 관찰을 하냐면 직접 가루를 내서 관찰해요. 그러니까 뽀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루를 내서 관찰해 보면 이때 나타나는 조흔색이 무슨 색이냐면 흰색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성질이 뭐냐면요, 굿기. 근데 이 굿기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사실요, 이 굿기는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단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돌도 보시면 어떤 애는 되게 단단한데 어떤 애는 그냥 금방 부스러지죠. 그러니까 그걸 비교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굳기예요, 굳기. 자, 근데 이 굳기를 비교한 사람이 있어요. 표준 10가지 광물을 가지고서 걔네들의 단단한 정도를 비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스 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거, 이걸 모스 굳기계라고 부르는데요.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잘 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문제예요. 모스 굳기계가 이렇다 하고 보여주고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표 안 보여주고 그냥 문제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스 굳기계는요, 순서대로 어떻게 되느냐,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회석, 그 다음이 정장석, 석영, 황옥, 강옥, 금강석, 이렇게 10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 활석 있죠? 활석이 1번이고요. 금강석 있죠? 금강석이 10번이에요. 10번. 그래서 활석 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질수록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강석 쪽으로 갈수록, 즉 숫자가 커질수록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이 모스 굳기계의 특징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모스 굳기계에 나타나는 숫자 있죠? 그러니까 뭐 1번이냐, 10번이냐, 뭐 5번이냐, 7번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스 굳기계의 굳기는, 그러니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건 뭐냐면 상대적인 굳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단단한 정도예요. 무슨 소리냐면, 다르게 표현해드리자면 뭐냐면, 단단한 순서만 나타낸 거예요. 자, 이러면 이해가 안 가죠?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방금 얘기해드렸듯이 활석은 1번이고, 그 다음에 금강석은 10번이죠. 그렇다 그래서 이 금강석이 활석보다 10배 단단한 건 아니에요. 1번이고 10번이고 해서 10배 단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순서만 매긴 거예요. 순서만. 그러니까 학교 등수랑 똑같은 거예요. 학교 등수. 학교 등수도 보면 1등부터 저기 뭐 몇백 등까지 있죠. 얘는 뭐예요? 순서만 매겨놓은 거예요. 만약에 1등이 10등보다 10배 잘하는 거라면, 그러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1등이 500을 맞아도요, 10등은 그럼 평균 10점밖에 안 돼요. 10등인데. 그죠? 그러니까 순서만 나타내는 거예요. 순서만.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어딘가에서 처음 보는 이상한 광물을 하나 주워봤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단단한 건지 긁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중간 정도 굳기더라. 그러니까 사이에 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그냥 중간 값을 취하면 돼요. 즉 0.5
5를 사용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모르는 A라는 광물을 주워 왔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방해석보다는 약한데 이 A가 석고보다는 셌어요. 그러면 방해석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석고는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면 이 A는 굳기를 얼마를 하시면 되냐면 그냥 2.5 가운데 값을 그냥 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깎았는데 여기는 지금 0.1mm 켰고 얘한테는 뭐 이런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중간 그럼 0.5. 오케이. 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결정형이에요. 결정형. 자, 이 결정형이라는 건 뭐냐면 광물 특유의 겉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자연 상태에서 내가 그 모양으로 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그 모양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결정형도 보시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선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누구냐면 석영. 자, 이 석영은 육각기둥 모양이에요. 육각기둥. 다음 장석은요 두꺼운 판 모양이에요. 자, 다음 흑은모 같은 경우에는요 얇은 판 모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황철석 같은 경우에는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방해석 같은 경우에는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 금강석 같은 경우에는요 팔면체 모양을 띠고 있어요. 이걸 다 외워두셔야 돼요. 참 외울 거 많죠. 에이구 고생들 많아요. 자,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뭐냐면요 쪼개짐이에요.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쪼개진다. 즉 뭐냐면 광물에다가 힘을 가했을 때 일정한 모양으로 내지는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는 성질이에요. 이걸 쪼개짐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쪼개짐을 갖고 있는 광물을 보시면요, 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광물, 쪼개짐. 보시면요, 우선 누구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가 흑은모. 자, 이 흑은모는요, 얇은 육각 판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방해석. 자, 이 방해석은요,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 또 누구냐면 방해석. 이 방해석은요, 두꺼운 판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요. 근데 보시면 뭐랑 똑같아요? 결정형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쪼개짐을 갖고 있는 광물이 얘네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어차피 아이고 장석인데 방해석이라고 썼네요. 자, 얘네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째 성질은 뭐냐면요, 깨짐. 얘는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쪼개지는 게 아니라 깨지는 겁니다. 이건 뭔 차이가 있냐면, 광물에다가 힘을 가했을 때 불규칙한 모양, 내지는 방향으로 깨지는 거야. 불규칙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뭐 석영이나 흑유석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7번째는 또 누가 있냐,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염산과 반응하는 애도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방해석이에요. 방해석. 그래서 이 방해석은요, 염산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녹아요. 자, 그 다음 8번째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석과 반응한다. 즉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에 들러붙어요. 그리고 쇠붙이를 붙이면 자석처럼 쇠붙이가 달라붙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자철석이에요. 자, 이 자철석은 자석의 성질. 그래서 이걸 뭐냐면 자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자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쇠붙이를 갖다 붙이면요, 붙어요. 자석처럼. 자, 그래서요, 오늘은 광물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각 광물의 특징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좁은 색, 그 다음에 굳기, 그 다음에 뭐 결정형, 쪼개짐, 요 정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방해석은 염산과 반응하더라. 요거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